지금이 목요일이고 저희가 어제 수요일 회식을 해가지고 1시간 늦게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제가 오늘 10시까지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1시 반 정도가 됐는데 갑자기 벼랑간 퇴근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회식도 거하게 해서 피곤하기도 할 거고 오늘 회사에 크게 바쁜 일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제가 그래도 되나요? 이렇게 했더니 괜찮아요, 진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셔서 지금 퇴근을 하려고 차에 왔습니다. 여러모로 진짜 신기한 회사예요. 여러 가지로. 어쨌든 드물게 조기 퇴근의 기회가 주어진 만큼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만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밥을 했는데 저희 집은 제가 점눈이를 막 그렇게 정성스럽게 챙기던 시절에도 사실 그다지 밑반찬을 해먹는 스타일은 아니었어가지고 일단 오늘 미역국이랑 김치찌개를 대량 제조를 했습니다. 사실 막 점눈이가 제가 꼭 챙겨줘야만 밥을 먹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왕 저도 좀 챙겨주는 거 좋아하는 편이라서 시간이 나면 국이나 찌개 종류라도 해서 냉장고에 좀 소분해서 넣어두려고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이웃에도 나눠 먹으려고 아예 미역국은 좀 많이 했어요. 무거워서 찌개를 한 솥을 끓였더니 자, 이렇게 하면 오늘의 한솥 요리 2가지 끝입니다. 이거는 이웃하고 나눠 먹을 거예요. 이거는 저희 거. 이렇게 한번 해두면 맛있게 먹을 때마다 연락 주니까 또 뿌듯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브이로그에선 제가 전처럼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는 일이 잘 없는데 오늘 어쩌다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게 됐냐면요, 기상입니다. 제가 요즘 회사 갔다가 집에 왔다가 집안일도 많이 못하고 점눈이랑 시간도 많이 못 보내다 보니까 브이로그에 올라갈 분량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좀 라면이라도 끓여가지고 집에서 소박하게 한잔하는 모습 같이 담아볼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랑 아이 컨택을 하게 됐고요. 막 각 잡고 술방을 찍는다 이거보다는 그냥 재밌는 거 보면서 여러분한테 말도 좀 걸어보면서 라면에 술 한잔 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라면부터 끓여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라면 끓여왔습니다. 제가 신라면 레드 좋아해가지고 신라면 레드에다가 면은 먹다가 불을 것 같아서 반만 하고 계란, 참치, 김치, 차돌박이까지 넣어서 아주 호화롭게 끓여왔습니다. 제가 오늘 회사에서 엄청 일찍 왔잖아요. 그리고 윷놀이하고 막 이렇게 좀 자유분방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좀 다르게 힘들었던 면도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점도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짠하고 라면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애 라면은 뭔가요? 저는 신라면 레드 먹은 이후로는 뭔가 좀 꽂혀있어요. 사실 저한테 조금 매운 편이긴 한데 맛있더라고요.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고 좋아는 하거든요. 재능은 없지만 선호도가 있는 편이에요, 매운맛에. 칼칼하니 맛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오늘을 제외하고도 대표님 그냥 기분 내키면 빠르면 한 4시 반, 평균적으로 급한 일 없으면 막 5시 반 이렇게 일찍 끝내주실 때가 많아요. 그때 되게 좋았죠. 사실 이래도 되나 싶기도 했는데 약간 이게 스타트업이라서 이런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한 번 예상치 못하게 주말에도 좀 일을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면접 볼 때 주말에 근무할 일이 있을 거라거나 뭐 야근이 있다거나 이런 걸 안내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회사에 좀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금요일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약속 장소에 갔는데도 12시까지도 계속 연락을 받아야 했고 그 이후에 주말에도 계속 업무에 참여를 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난 이런 얘기도 못 들었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사실은 저를 가르쳐 주시는 사수분이
이런 거에 너무 당연하신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해야지, 뭐 약속이 있어도 일이 바쁘면 취소해야지, 이 정도의 스탠스라서 약간 당황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그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직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타입이니까 아니 왜 끝나고까지 해야 되지?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분은 회사 일인데 약속보다 당연히 회사가 먼저 아닌가? 이런 스탠스인 거예요. 성향이 굉장히 다른 인프피와 N팁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회사를 다닌 지가 좀 돼가지고 이해도가 있으면 그런 것도 납득이 갔을 것 같은데, 이제 막 한 달 좀 넘게 다녀가지고 나도 뭘 아는 게 없는데 난 뭘 잘 모르는데 계속 연락은 오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담당자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조금 더 당황스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일찍 퇴근을 했잖아요. 11시 반에 퇴근을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든 생각은, 그래 이렇게 일찍 가는 날도 있고 한가할 때는 편의를 봐주는 회사라면 바쁜 일이 있을 때 일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부당한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는 당연히 퇴근하고의 저의 삶이 되게 있길 바라고, 가정도 있고 블로그나 유튜브도 계속 꾸준히 하고 싶어 하니까 제 시간이 보장되길 바라지만, 내 시간이 침해당할 때는 왜 내 시간을 침해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추가 시간을 줄 때는 그냥 입을 싹 닦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근데 그런 건이 많진 않다고 했어요. 유독 이상하게 타이밍이 안 좋게 제가 들어가자마자 너무 급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 건들에 참여를 하게 돼서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뿐 흔한 일은 아니라고는 합니다. 근데 그리고 사실 감사하죠. 야근이나 이런 거 당연히 시키면서도 오늘 일 없으니까 일찍 가, 이렇게 해주는 상사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넷플릭스도 볼 거예요. 면이 불까봐 면은 반만 넣었다 했잖아요. 먹다가 여기 계란이랑 사실 차돌이랑 이런 게 들어있어서 양은 충분할 수도 있는데, 국물이 지금 김치랑 막 고기 이런 것 때문에 맛있어서 이따 밥 말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확실히 주량이 좀 줄었어요. 예전에 남편이랑 술을 마시면 제가 맨날 더 먹자 와 막 이렇게 하는 파였고, 남편은 피곤해 약간 이렇게 하는 파였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를 다니니까 그 이유를 너무 알겠는 거예요. 제 원래 주량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이제 못 마셔요. 사실 반도 못 먹고 잔 날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내가 잠을 잘 잤기 때문에 술을 그렇게 많이 때려 먹었던 것 뿐이지 주량이 강한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아무튼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조기 퇴근도 많이 해보고, 회사에서 윷놀이도 해보고, 끝말잇기도 해보고, 퀴즈 맞추기도 해보고, 야근도 해보고, 주말 근무도 해보고,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월급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특이한 일이죠. 지금이 1월 이제 거의 말인데, 제가 12월 초부터 근무를 했고 월급날이 말일에 가까워서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들어올 돈이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좋아요. 근데 회사가 좋다 해도 아무래도 일자리니까 마냥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피곤하기도 해요. 저 그래서 새삼 또 느낀 게, 저희 회사분들 대체로 다 좋으신데도 어쨌든 갈등을 겪었잖아요. 고작 한 달 반 만에. 아무래도 초반이라 맞춰가는데 갈등을 좀 겪은 걸 수도 있지만, 이거를 길게 볼수록 쌓이는 것도 되게 많을 거고 인간관계가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직장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 그런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하면서 사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내가 처한 상황이 다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요즘에 경기도 진짜 어렵고 일자리도 진짜 많지 않은 것 같고 뭔가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저랑 이제 나이 차이가 7살 정도 나는 분이 계신데, 와 진짜 세대 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분도 막 MZ 이런 스타일까지는 아닌데도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싶고, 요즘 사람들을 모르겠는 세대가 저도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SNS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에 밝다면 밝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성세대가 되어가는 걸까요?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 테토남, 테토녀, 애견남, 애견녀라는 이런 개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저희 회사 그 나이 차이 좀 나는 동료분을 통해서 처음 들은 개념이에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테토는 테스토스테론이고 애견은 에스트로겐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남자 중에서도 남성성이 좀 강조된 사람과 약간은 여성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테토남, 애견남 이거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뭐가 더 우수하다로 볼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상성의 문제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다룬 인스타 이런 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 개념을 알려주신 분이 저에게 말해주기를, 저는 거의 테토녀의 정석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테토녀 관련된 뭔가를 볼 때마다 제가 떠오르신대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냥 대충 봐도 저는 애견녀는 아닐 것 같았어요.
외모나 스타일을 떠나서 성격이나 약간 그런 것 자체가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계란이 반숙으로 익어서 맛있네요. 근데 저도 이 개념을 막 정확히 파악한 건 아니라서 제가 알려드리긴 좀 뭐하고, 그리고 같은 걸 보더라도 각자의 머릿속에 좀 정의가 다르게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테토남은 애견남보다 훨씬 비율이 적고 애견녀는 테토녀보다 훨씬 비율이 적은, 제가 대략적으로 이해한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남자 중에 한 1에서 10%만 테토남, 나머지 애견남, 여자도 1에서 10%만 애견녀, 나머지 테토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우월하다 보다는 어떤 사람이 더 많은가로 보면 되지 않을까.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남자분들이 애견남 같은데? 라고 하는 거에 약간 좀 언짢아하시는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비율의 문제지 상위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테토녀인 것 같다고 했을 때 내가 봐도 난 테토녀에 속한 것 같다 라고 했고, 저희 남편한테도 여보 애견남인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저희 남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몸 진짜 좋죠? 운동 능력 진짜 좋죠? 근데 그 성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애견남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테토녀랑 애견남이랑 이 합이 좋대요. 어쨌든 제가 받아들이기엔 그래요. 좀 신기한 개념이죠. 모르셨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비상이라고 분량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말하는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말 없이 자막만 나가는 영상이 되게 지루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집안일 하거나 이런 거를 찍기도 그런 장면도 오래 넣기가 좀 그렇고, 그리고 사실 집안일도 많이 안 해요. 제가 일을 하고 요즘 남편이 조금 한가해지면서 저희 남편이 대부분의 집안일을 해주거든요. 제가 진짜 좀 시간 나고 여력 될 때 남편 먹을 밥 정도만 해놓지 설거지, 청소, 빨래 뭐 기타 등등 다 남편이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 너무 감사함을 또 새삼 느끼고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회사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된 거냐. 근데 저희가 진짜 2017년에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고 2년 반 연애하고 결혼한 지도 지금 5주년이 넘었으니까 연차로는 7년 차거든요. 12월에 결혼을 해서. 함께한 시간이 한 이제 1년 반 정도만 있으면 10년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새삼 신기하긴 했어요. 저희 회사는 회식할 때도 4시 반 정도면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회식하러. 그리고 지금까지 회식을 2번 해봤는데 2번 다 대표님이 1시간 늦게 출근하게 해주셨어요. 왜냐면 회식이 좀 늦게 끝나기도 하더라고요. 4시 반, 5시부터 회식을 시작했는데 보통 집에 오면 12시가 좀 넘는 그런 회식이긴 합니다. 근데 뭐 저야 술 마시는 거에 거부감은 없으니까 그런 건 괜찮고, 다만 할 일이 있을 때는 조금 애매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진짜 저랑 띠동갑인 분도 이제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오늘은 조금 편안한 어두운 조명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원래는 오늘 막 술병을 찍어야지 이런 건 아니고 오늘 좀 퇴근하고 시간이 많아진 김에 넷플릭스 보면서 술도 한잔하면 좋겠고, 근데 영상에 들어갈 것도 어쨌든 이것도 제 일상이니까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켰는데, 제가 이러고 있다가 이제 시선이 이쪽으로 꽂혀서 이것만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24시간인데 30시간이면 제가 잠을 자도 더 자고 일을 해도 더 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일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문득 또 스쳐간 생각이, 하루가 30시간이면 근무 시간이 8시간이 아니겠지, 10시간, 12시간 되겠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루어질 수 없는 걸 갈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자는 것도 더 자고 싶고 뭔가 해내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아가지고 요즘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조금 버거워진 게 있어요. 저는 원래 저한테 바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저 스스로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열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지, 해내야지라는 생각이 든 것 자체가 쉽게 올 수 있는 동기부여도 아니니까 이 김에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게 이 동기부여에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랑 저는 사실 서로 야 네가 성공해서 나 호강 좀 시켜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력과는 별개로 저는 저희 남편이 더 매력있고 더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잘 되는 걸 서포트하고 싶다 였다가, 이제는 이 사람의 짐과 부담을 내가 덜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도 생겨서 약간 힘을 내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와 대단하다 갓생이다 라고 할 만큼 살고 있진 않고, 그냥 퇴근해서도 피곤하지만 카메라 조금 만지작거리고 컴퓨터 잠깐 만지작거리고 조금씩 추가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이거 좀 보다가 좀 떠들고 싶을 때 다시 얘기할게요.